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합, 즉 점수가 같은 동일한 학생이어도 지원 전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두 학생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두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 그 다음에 백분위의 합이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이었습니다. 우선 A 학생은요. 국어 132점 표준 점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원점수가 기재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기재돼서 나오죠. 표준 점수로 얘기를 하면 이제 2018학년도의 수능 성적이 국어가 132점, 수학 가형 123점, 또 생명과학 1이 66점, 화학 1이 67점,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을 성취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합이 388점이었고요. 백분위로 주요 교과를 치면 293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등급으로 치면은 당시 성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그리고 뭐 탐구 과목, 과학 탐구 부분에서 이제 생명과학은 2등급, 화학은 1등급 이렇게 등급을 획득했었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정시에서는 등급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성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388점, 백분위 293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학생이 상위 누적으로 백분위 성적을 가지고 상위 누적된 것으로 보면은 국수탐 주요 교과만 가지고 봤을 때 1.96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한 뭐 지금 보시면 1.96이니까 98% 백분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8% 정도 상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치안 계열을 이 학생은 사실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울권 의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치안 계열을 꼭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는 나에게 유리한 의학 또는 치대 또는 한의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좀 서울권, 서울 경기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점수, 당시에 이제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정시 배치를 할 때 사실 3개년간의 어떤 합격한 학생들의 그런 합격선을 토대로 배치 점수라는 게 나오게 되죠. 정시는 정량적인 평가로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처럼 정량화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난 합격자의 사례로 인한 배치 점수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당시 성적으로 감안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할 때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치안 계열의 학과를 먼저 선별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일단 이 학생의 성적이 388점이었잖아요. 백분위가. 그래서 범위를 좀 두고 386점부터 한 389점 사이에 표준 점수 합이 그 정도 사이에 지원 가능한 예상대학. 그런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거는요. 학교마다 이런 점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가 정시 반영 비중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봤었지만 각 영역별 점수에 어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어떤 점수,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감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을 보니까 가군에서는 지금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 등의 학교가 선별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충북대는 의예과고 그리고 이제 경북대 치의회, 그다음에 부산대, 전남대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전북대가 치의학과, 경희대가 한의학과 자연계에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가 충북대와 전남대였고
나머지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정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됐었던 인원 말고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을 감안한 최종 선발 인원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 2월 인원이 많았었던 학교가 이제 부산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을 보면은 뭐 충북대가 32명, 또 경북대가 14명, 부산대가 21명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모집 인원들이 있었고 경희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집 인원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과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한번 해볼 만한 선이었지만 사실 치의학과는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 또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쭉 선별을 해봤더니 이제 영남대 의예과, 단국대 천안 치의학과, 또 원광대 치의회, 한의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표준 점수를 활용했었고 단국대 천안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동시에 활용하는 학교였죠. 최초 모집 인원보다 수시 2월이 많아진 학교들이 이제 영남대나 원광대 등이었었고요. 단국대 천안 치의학과는 수시 2월 인원이 많진 않았지만 꽤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 56명을 뽑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았었던 그런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이 다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같은 이제 385에서 387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군에는 사실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선의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 내가 학교나 학과선에 따라서 어떤 군에서 상향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가군에서 조금 상향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군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대학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이제 나뉘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했을 때 또 빠져나가는 2월 인원수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학생의 점수로 지원할 만한 학교들이 고신대 의예과와 동국대 경주 의예과가 이제 선별이 될 수 있었거든요. 모집 인원은 고신대 의예과가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동국대 경주의예과가 19명을 선발했었고 고신대 의예과는 수시 모집에서 2월된 인원이 24명이 발생을 해버리는 바람에 최종 모집 인원이 50명 선발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의치한 계열로 꼭 난 의예과 아니어도 난 한의회나 치의회 다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이제 소신이나 안정권에서 한두 개, 그 다음에 상향 지원 전략으로 하나 정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상향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 나군, 다군은 소신 안정 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가군 경희대 치의학과를 이제 상향 지원으로 도전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경희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수학 가형의 35%, 그 다음에 영어가 15%, 과탐이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가 2등급이었었는데 한국사 반영은 2등급, 3등급 선까지, 그러니까 자연계는 4등급 선까지는 200점 만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불리한 점은 없었고 영어도 1등급이어서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거는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진 않아서, 그러니까 등급선으로는 2등급이 나왔었고 좀 안타까운 2등급이 나왔었고 100분위는 90%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3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인 만큼 최초 합이 되지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경희대 치의학과를 이 학생이 선택을 했었고 나군에서는 소신선으로 이제 단국대 치의학과, 또 다군에서도 역시 소신 안정선으로 고신대 의예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단국대와 고신대는 소신 지원한 만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합은 안 되고
대기번호 9번으로 9번째로 추가 합격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 학생, A 학생을 우리가 의예과 가는 학생을 살펴봤는데 이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연계열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의 차이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똑같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합은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388점 표준 점수 합이 나왔었고 백분위 역시 293이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성적이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 하면은요. 이 학생은 국어가 128점, 수학이 126점, 또 물리원을 선택했었죠. 이제 물리원이 67점, 화학원이 67점, 영어가 2등급, 한국사 2등급. 영어 등급은 이제 A 학생보다는 한 등급 떨어지지만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A 학생보다는 조금 좋았었던. 그래서 수학이 1등급, 백분위 96%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좀 떨어졌지만 물리, 화학에서 둘 다 1등급, 그러니까 과탐에서 1등급.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계열 학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한, 같은 점수지만 조금 더 유리한 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별로 환산 반영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에 조금 더 수학의 비중이 좀 높거나 또는 과탐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제 이 학생은 그래서 상위 누적으로 치면은 1.39%가 나왔어요. 같은 점수인데도 그럴 수 있나요? 네, 같은 점수인데도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과목이 달랐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내가 등급이나 점수가 미세하게 달랐잖아요. 수학하고 과학에서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1, 2점 다른 차이에서도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순위로 매겨봤더니 이 학생의 상위 누적 백분위가 더 높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학생은 98% 정도의 백분위였다면 이 학생은 지금 1.4 정도였으니까 98.6 정도? 네, 98.6 정도의 백분위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0.6 정도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 백분위 0.6 차이가 뭐 그렇게 큰가요? 1점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무수한 학생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희망했던 학생은 아닙니다. A 학생은 나는 의예과 무조건 가고 싶어요 라고 했었지만 지금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서울권 주요 상위권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소프트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도 물리를 선택한 만큼 이 학생은 그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고 저는 생명화학 쪽은 전 생명화학 머리를 흔들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학생이 좀 들어가서 적응할 그런 학과선이나 학교선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사실 성적선이 두 학생 다 사실 상위권 성적이잖아요. 상위권 성적인데 아까 그 학생은 의예과를 선호하다 보니까 학교의 지역 소재지가 지역 거점 쪽으로 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학생은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쪽을 생각하다 보니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만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가군에서 이제 가나 다군 보통 이제 이 학생의 백분위가 아까 제가 98.6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분위 등급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일반화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가군에서 94에서 97% 백분위 물론 이제 그 사이는 학과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94에서 97% 백분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이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군에서 96에서 99% 정도가 이제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있죠. 또 나군에서는 95에서 99% 사이의 성적이면 학과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고려대와 연세대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군에서는 93에서 95% 사이의 백분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중앙대를 지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군에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다군에서 뽑는 학교들이 사실은 뭐 중앙대, 또 국민대 이런 선들이 있고 건국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고려대와 연세대 중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정시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 하위학과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무모한 도전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나군에서 소신 전략, 상향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다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선을 고려했었죠. 그래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려대가 이제 연세대가 고려대에 비해서 국어보다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정시 성적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고려대 연세대가 이제 선은 비슷하지만 더군다나 이 학생이 가려고 하는 컴퓨터학과, 컴퓨터과학과 이런 선들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연세대는 지금 국어가 22.22%, 수학이 33.33, 영어가 11.11, 과탐이 33.33 이렇게 반영을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영어 반영 비중이 고려대보다는 높죠.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1.25, 수학이 37.5, 탐구가 31.25로 연세대와 반영 비율이 좀 다른 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져보면은 지금 고려대에 비해서 연세대가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이 국어보다 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와 탐구를 동일하게 반영하느냐 아니면 국어보다 탐구 비중이 더 높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봤었고요. 또 2월된 인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연세대가 당해 모집 예정 인원보다 7명 정도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모집 인원이 연세대가 조금 더 많았었고 또 두 대학의 컴퓨터학과 지원 시 배치 점수를 우리가 따져보면 국수탐 384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두 학과가. 그래서 이 학생이 388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 볼 수 있는 선이었는데 학생 상황에서의 유불리를 좀 따져서 고려대보다는 연세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군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은 중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 ICT, 창의 ICT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웠었죠. 그래서 이 학생은 가군으로는 성균관대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연세대 추가 합격 11번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두 학생의 사례를 보셨겠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같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대학선에서 지원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그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이제 2018학년도 입시를 치렀던,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합격을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해에 또는 지지난 해에 내 점수로 고려대를 갔대, 서울대를 갔대 이렇게만 보고 있으실 거는 아니에요. 작년에 사실 불수능으로 2018학년도 수능보다 2019학년도 수능 성적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더 높아졌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어서 불수능, 시험이 어려워지면 평균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표준 점수는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2018학년도에 402점이 최고 이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었다라고 하면 2019학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에서는 420점까지 표준 점수가 나왔었던 상황이니까 이 차이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학생이 만약에 2019학년도 수능에서 백분위 점수가 293 백분위 똑같았었다라고 치면 지금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가 401점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백분위여도 즉 상대적으로 서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대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평균 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어 2등급을 만약에 내가 이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을 받았었던 학생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